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할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차대한 매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뭐 엄청난 과거사도 아니고요. 1980년도 이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1980년 5월에는 광주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총기와 폭약 그리고 인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YS 정부, 즉 김영삼 씨가 대통령으로 있던 그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하고 연이어서 안전기획부장, 오늘날의 국정원장이 되겠죠. 안기 부장을 했던 권영해 전 부장께서 5.18 당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안기부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스카이데일리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단히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대한민국 현대사가 왜곡되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그 순간과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오늘 방송은 좀 잘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곱씹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 제가 부장님으로 모셨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부터 98년 초까지 안기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안기부가 실행했던 비밀 공작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라고 역사적인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남파 영웅 멸사묘가 직접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남파 영웅 멸사묘가 남한에 의해서 묘비의 존재가 들통이 나자 돌연 제3의 장소로 옮겼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은요,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인민군 영웅들의 멸사 묘비,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대북정보 수집팀에서 2011년 11월에 촬영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현재의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5.18 광주 사태 개입을 1990년대에 비밀 공작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였다는 이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최근 스카이데일리와 만나서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하는 역사적인 증언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광주 사태의 개입에 대해 전직 정보기관장이 확인하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1993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94년부터 98년 초까지 안기부장을 지냈던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5.18 개입을 증언한 정부의 최고위직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권영해 부장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걸쳐 안기부장으로 재임을 하였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 초반에 한 2달 정도가 겹치게 됩니다. 이 기간은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사회적인 평가가 극명하게 뒤바뀔 무렵이었고, 김영삼 정부가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 정보기관장으로서 권영해 전 부장도 가담했다고 하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스카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는 권영해 전 안기 부장에게는 최초의 양심 선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영해 전 안기 부장에게 제기된 의혹과 시대적 분위기 탓에 그는 공개석상 혹은 언론 인터뷰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직 안전기획부장 재직 시절 북한의 광주 사태 개입을 우리 안기부 요원들이 직접 확인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실토함에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폭로에 나설지 권영해 전 부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6월 17일 서울 모초에서 개최된 자유민주당의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서 현직 안전기획부장 시절 북한의 광주 사태 개입을 비밀 공작을 통해 내가 직접 확인했다라고 충격적인 폭로를 하였습니다. 가히 현대사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당시의 공작 방식과 경위에 대해서는 정보기관 고유 업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남파 영웅들의 비석은 사실이라고 구체적인 지형 지물을 적시하였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청진 비석의 존재가 남한에 알려지게 되자 위치를 바꾸고 제3의 장소로 숨겼다고 하면서 비석과 북한의 광주 개입의 관련성에 대해 모두가 사실이고 내가 확인한 것이라고 거듭 부연하였습니다. 제3의 장소는 북한의 함경도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부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확인한 시점에 관해서는 내가 있을 때, 즉 현직 정보기관장으로서 확인했던 사실을 강조한 뒤에 북한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려 한 것이었고 그 소스, 근원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교과서에 이 열사릉에 대한 비석의 존재가 나와서 청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확인에 나섰다면서 그렇지만 공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보기관에서 확인했다는 말을 확인해 줄 수가 없어서 탈북자들이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작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기 후반부는 국민의 정부 DJ 정부와도 겹치는데 제15대 대통령이 당선된 김대중은 1998년 2월 25일에 취임했고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그해 3월 말까지 재직을 하고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면서 이종찬 부장이 들어오면서 정식으로 조직의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세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탄로나면서 5.18이 국가 전복 무장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하는 과정에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일익을 담당했다는 의혹도 받아왔었습니다. 중앙정보국, 미국의 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40년간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조사해왔던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마이클 리 박사로서 올해 91살이 됩니다. 이 마이클 리 박사에 따르면 노태우가 민정당 연수원 매각 자금을 착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김 영삼은 노태우를 압박하고 겁박해서 정치자금 3천억 원을 뜯어내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대권 바통까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3당 합당으로 제야 인사에서 보수 정당인 민자당의 대선 후보로 변신한 김 영삼은 집권한 후에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스캔들을 물고 늘어지는 호남 세력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는 이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그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과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이라고 직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탓에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쪽과 대체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그동안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해소동, 이것은 투옥된 이후에 성경책갈피 속에 도르코칼을 갖고 들어가서 하복부를 그었던 그 자해소동을 얘기합니다. 이 자해소동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왔던 인물이 바로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영해 전 부장이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요원들이 직접 확인했다고 한 발언은 크로스 체킹, 즉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청진 묘비의 확인 공작에 관여했다는 A라고 하는 분은 지난해 11월 서울 모처에서 익명을 전제로 스카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직원 또는 우리 라인이 직접 가서 확인했다고 확인 방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장비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파공작원 HID로 불리는 군 첩보부대 국군 정보사령부가 관여했다고 증언한 데 이어서 5.18 북한 개입 정보의 최초 입수 경위는 안기부 정보사령부 자료라고 답하였습니다. HID, 북파 공작단이 북한 현지에서 취득한 안기부 획득 자료를 기초로 북한 현지에서 팩트 체크를 거듭한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말과 일치됩니다.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대북 정보는 다양하게 취득하며 북한에서 협력하는 사람을 통한 휴민트, 인간 정보 방식도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요원들이 공작을 통해 확인했다라는 말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서는 알거나 섣불리 밝힐 수 없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작년도 A씨와 인터뷰 당시 스카이데일리에서는 이민트, 이미지 정보를 제시한 만큼 현지 정보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차 검증할 방법이 없어 첩보 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관한 보도를 유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8년 2월 8일 청진역 건물 북쪽 800m 떨어진 곳에 세워진 534부대, 108부대, 806 군부대 전사자들의 기록물, 전투 기록장 2건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사망일은 공교롭게도 1980년 6월 19일로 그들이 죽은 날과는 달리 작전 종료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묘비 명단은 북한 보위성이 관리하는 전사자 명단과 일치를 하고 있고, 수기로 썼던 옛 기록 자료들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전산화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6월 17일에 있었던 전직 안기부장 권영해 부장의 폭로로 인해서 청진묘비의 존재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청진묘비 확인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만든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광주 사태 새 동아서에서 2020년 6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이 5.18에 난파한 북한 군부대 사망자는 534 군부대 158명, 108 군부대 112명, 806 군부대 74명 등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344명을 포함해 모두 49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낙양동 해발 약 70m 지점, 청진역 북쪽 약 800m 지점에는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비가 있습니다. 1998년 2월 8일 세워진 묘비에는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 왼쪽 옆에는 붉은색으로 1998년 2월 8일 세움이라고 건립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인민군 전사들의 전투 기록장 1980년 6월과 남조선 통일 전선을 위한 투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민군 렬사 자료 1980년 8월 1일 등 2개의 북한 문건에 기재된 명단과 묘비의 명단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투 기록장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 자리한 534, 108, 806 군부대 전사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김계철 외 15명의 저자는 책 26쪽에서 534군 부대는 북한군 최정예 부대로 1968년 김신조 121 사태 당시 청와대를 기습했던 124군 부대의 후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북한 문건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무력부 소속 각 군부대는 1980년 8월 1일자로 전사자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붉은 표지 상단에 당과 수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라는 금색 글씨가 있고, 표지 중앙에 북한의 국장, 북한을 상징하는 공식 표장이 있습니다. 보위부가 이 명단을 관리한다고 최근 기술하고 있습니다. 명단 작성 시기인 1980년 여름에 남녀 별개로 가묘 2기를 만들었지만 북한 당국은 광주 사태 난파를 비밀로 하기 위해 처음에는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계철 등 저자들은 책 118쪽에서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북한은 자신들이 숨긴 것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1998년 묘역도 새로 단장하고 비석도 세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 묘에는 시신은 없습니다. 머리털이나 소지품을 넣고 만든 가묘가 되겠습니다. 가묘에 이름이 적힌 전사자들의 사망 날짜는 모두 1980년 6월 19일로 똑같습니다. 이날은 북한의 5.18 작전 종결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344명을 비롯해 북한에서 490명이 전사한 대규모 교전 또는 전투가 1980년 6월에 있었다는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묘는 최초 사진이 공개된 이후부터 5.18 관련성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것입니다. 2012년 9월 27일 탈북인 단체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묘와 비석의 정체를 밝히자 묘비를 숨기기 위해 2013년
2014년에 걸쳐 철거하였고 6.25 전쟁 기념물, 즉 인민군 렬사묘로 위장했다고 최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진 렬사비가 세워진 지 15년 만의 일입니다. 2014년에도 묘 단장으로 위조하여 묘 2개는 그대로 두고 비석은 모처에 옮겨 숨겼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앙 계단이 있는 곳에 새로운 기념비를 세우고 앞면 하단에 1950에서 1953년이란 숫자를 넣어 1980년 6월 사망자들의 가묘가 별안간 6.25 전쟁 전사자의 묘지로 변했습니다.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 묘비에는 전사자 명단들이 있었지만 2014년 새 단장을 마치고 세워진 인민군 렬사 묘비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북한 당국이 감추어만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위장의 증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534 부대 전투 기록장에는 1975년 9월 11일 전북 고창에 침투해 14명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교전을 벌이다 우리 경정 3명이 숨졌습니다. 전투 기록장은 최영남 대위 등 전사자 14명의 명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1980년 6월 경기도 문산 이몰교 간첩 침투 사건은 강철환 소자 등 4명이 전사한 것으로 534군 부대 전투 기록장은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무장공비 3명을 소탕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전사일은 3월 23일로 다릅니다. 우리 발표가 틀렸거나 북측이 훈련 중 사망자를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간첩 침투 사건 당시 박철 소자 등 북한군 534군 부대 전사자 13명 명단도 전투 기록장에서 발견됩니다. 이와 별도로 승조원 12명의 명단도 있다고 최근 밝히고 있습니다. 승조원 1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승조원 이광수는 주민신고로 생포되었었습니다. 534군 부대 14명 중 13명은 도주 중 사살되었고 1명은 휴전선 철책을 넘어 북으로 도주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비 13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한 우리 군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들의 전사일을 일괄적으로 9월 20일로 기록하였습니다. 가묘 확인 공작에 관여했던 A씨는 확인 과정에서 4명이 보위부에 발각돼 숨졌다면서 공동 저자 중 맨 앞에 이름이 있는 이들이 목숨을 잃은 공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은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평가랄까요? 아니면 재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권영애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저와는 참 여러 가지 인연으로 가깝고도 먼 권영애 부장님이셨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이런 증언을 충격적이지만은 이렇게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몹시도 감격스럽고 권 부장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권영애 부장님께 좀 한두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박계동이란 국회의원의 폭로에 의해서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지금 3천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4천억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김대중 역시 노태우 측으로부터 뭐 20억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800억이니 600억이니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박계동 의원이 이 사건을 폭로할 당시 김대중 씨는 중국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급하게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이 5.18 사건을
이미 대법원에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광주 폭동 사건으로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사면으로 말미암아 목숨은 건졌지만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정치 난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김영삼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의 대통령 대표가 되어서 드디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과 김영삼은 서로가 동지이면서도 애증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김영삼이 수천억 원에 대한 정치 자금을 노태우 측으로부터 받았고, 또 김대중도 만만치 않게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폭로가 되다 보니까 김영삼과 김대중 이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5.18 광주 폭동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에서 앞에서 꼭두각시를 했던 자가 홍준표요. 그리고 또 당시 안기 부장이었던 권영이었다라고 당시 CIA가 기록해둔 그런 비밀 문건을 통해서 CIA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리 박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영애 부장님께서는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당시 우리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그런 비밀 공작 사업을 통해서 확인했던 1980년 5월 달에 있었던 광주의 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역사적인 증언을 객관적으로 좀 한 번 더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언론의 기자들은 이미 다 민노총의 그 바풀떼기로 하수인도로 다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신문, 외국 방송, 외국 언론의 특파원들을 모아놓고 외신 기자회견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권영애 부장께서는요, 당시 김영삼의 아들이었던 김현철이의 중대하고도 무엇이도 위중한 범죄 행각들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정권의 마지막 해에 김현철에게 대해서 무슨 법정 최고행위도 어쨌다 이렇게 선고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이튿날 그 김현철을 포함한 자들을 대사면을 해주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회창 전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총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김현철이는 다시 한번 죽음의 길에 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과 그 범죄의 위중함이 너무나도 중차대해서 김현철이는 평생을 감방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어야만 하는 팔자였는데 이 이인재라는 사람을 강제로 출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재가 출마를 안 했으면은 이회창 후보가 100%가 아니라 100만 %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오늘날 같은 좌파 좌익들의 이런 파행적인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인재에게 직접 권영애 부장이 찾아가서 강권하여 이인재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도록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애 부장님께서는 내가 그 당시에 잘못 생각해서 그런 이인재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여서 대한민국 역사가 왜곡되는데 내가 크나큰 과오를 범했다.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서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시면서 꼭 이인재가 왜 출마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550만 표 이상을 이인재 후보가 가져가죠. 그리고 김대중이 50만 표인가 60만 표 차이로 이번에 윤석열이 이재명을 누르고 이겼던 것보다도 더 작은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야말로 진기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으로부터, 그러니까 김영삼이 나라를 망치기 시작해서 김대중으로 이어진 좌파 좌익 정권이 그 이후에 노무현으로 이어지면서 이 나라의 현대사 30년을 망가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영애 부장님께서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진실되게 좀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함께 이 노태우 비자금 탈로로 인해서 이 5.18이 민주화 운동이 돼서 지금까지 민주화 유공자가 지금 근 5천 명에 달할 정도로 좀 증가가 되었고요. 뭐 당시에 국민학교 학생이었던 아이들도 5.18 유공자가 되질 않나. 광주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5.18 유공자가 되어 있고, 뭐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5.18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권영애 부장님께서는 꼭 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진정한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요원으로서 꼭 진실을 밝혀서 이 나라의 이 지금 이그러지고 굴곡되고 삐뚤어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꼭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권영애 부장님께서는 해외 외신 기자단들 모아놓고 꼭 기자회견을, 외신 기자회견을 한번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우리 육군사관학교 후배님들이나 군 출신에서도 지금 권영애 부장님께 이와 같은 일을 당부하고 또 간청하기 위해서 아마 조만간에 방문할 것으로 합니다. 꼭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권영애 전 안기 부장님께서 꼭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연도 많은 우리 권영애 부장님께 이와 같은 부탁을 드리는 건요. 제가 어찌 보면은 저희 부모님 연배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보다는 좀 몇 년 아래시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간절하게 지금 권 부장님께 지금 청원을 하니까 꼭 이 후배들 얘기를 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좀 귀담아 들으셔서 그리고 당당하게 나와서 꼭 회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는 그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 장로연합회 멤버로도 계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세간에 보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빛을 가장한 소금이 아닌 설탕물이 되어서 사회를 부패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법조계에 많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군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권영애 장로님께서 꼭 양심의 올바른 진실과 사실을 증언을 하심으로써 이 나라의 삐뚤어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꼭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하시게 되면은요, 권영애 부장님의 지나간 세월 동안에 쌓였던 모든 오해나 또 잘못된 평가들이 바로 잡혀지고 교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권영애 부장님, 제가 각별하게 말씀을 청해 올리고 간청을 드리오니 꼭 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기자회견 한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제청을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는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릴지 럼블에 올릴지 지금 사실 방송 녹화를 하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5.18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구글 코리아에서요, 거의 이 발작적인 증상이 일어나고 이걸 갖다가 뭐 삭제한다거나 채널을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얘기를 하면서 한 편 더 찍어서 그것은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처럼 상세한 얘기는 제가 럼블에 올릴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